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오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 중단과 수성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시 흥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포항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이명박 기념관 예산 낭비 문제와 관련해 포항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한 이명박 기념관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5일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이 150여 명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을 피해 구제가 아닌 배보상법으로 개정하고 동시에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진. 무너져 내리고 떨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진 발생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64세대 158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체육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에 체육관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많은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은 핫팩의 의지에 겨우 버텼지만 다가오는 네 번째 겨울은 어떻게 견딜지도 걱정입니다. 저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내 기침도 하고 아프다 하고 병원도 다니시고 하거든요. 이게 그걸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올해는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체육관에서의 단체 생활이 혹시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집으로 돌아간 주민도 많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수리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방바닥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쿵 하면 흔들해요. 그런 집에서 지금 우리 둘째가 자고 있어요.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나 오늘 안 올라 했는데.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포항 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지진특별법 역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원흉인 그들이 누구인지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그들의 처벌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지진 3년, 지진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장기면에 있는 해병대 수성 사격장이 올 들어 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문제가 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장을 왜 포항으로 이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격장 폐쇄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군 당국과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오는 16일부터 강행할 예정입니다.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내건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장기면을 출발한 100여 대의 차량들은 해병대 1사단을 돌아 포항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청 앞에 도착한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군 당국에 수성 사격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격장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육해공군, 실상계, 태극, 여포, 아파치, 미군 헬기까지 와가지고 전체 다 그거 사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겠습니까? 공중에서 벌어지는 각종 화기 훈련으로 불발탄이나 유탄, 소음, 진동,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지난 2월에는 헬기 사격 중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죠. 그 사격장 내부터 인근 주민들이 직결지인 양포리라든지 읍내리 소주권이 2km 이내입니다. 반경 2km 이내이기 때문에 아파트 헬기 선해 지역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점을 확실히 더 파악을 해서 뜻도 함께하고 정부의 그런 뜻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해 가겠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지난달 8일 수성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최근 수십억 원을 들인 이명박 기념관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수감된 범죄자를 위해 시민 혈세를 들여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포항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청원을 올려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포항시 흥해읍 덕실마을. 포항시는 이곳에 70여억 원을 들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기념관은 이 씨를 일방적으로 미화한 전시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곳을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었지만 방문객은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념관 운영에는 앞으로도 매년 5천여만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기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포항시민연대도 청와대와 포항시 홈페이지에 이명박 기념시설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청원 내용에서 덕은 없고 실만 많은 덕실마을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혈세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유죄 판결로 수감된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매년 5천여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란다든지 포항시민 서명운동 이런 걸 전개해서 더 이상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러한 엉뚱한 일,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 예산을 쓰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포항시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기념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수천만 원의 이 지역 혈세를 매년 투입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재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시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배짱 운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 13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국회 예결위를 찾아 58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은 신라환경특별법 시행과 문무대왕 등 정비, 천북 희망농원 이주 관련 사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시설관리자회사 퍼스트키퍼스 직원 800여 명이 오늘 한수원 본사 앞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가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임단협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노조가 청소 업무 거부 투쟁을 이어가자 한수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며 자회사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한수원이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년째 논의가 진행 중인 건설 사업이자 경북의 1순위 수건 사업, 바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조감도는 멋집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 하지만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12년째 희망사항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1조 6,189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꼽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내에서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북의 수건인 포항 앞바다 영일만을 관통하는 대교 건설 사업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에 관해 국토부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 12년 동안 진척이 없었지만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국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6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함께 일자리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이른바 경북형 뉴딜 사업에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10조 6천억 원. 올해보다 1조 원, 10.6%가 늘어 당초 예산안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을 중점 투입할 분야는 이른바 경북형 뉴딜입니다. 안동의 햄프 특구와 백신 상용화 기술 등 디지털 뉴딜, 전기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경북 세일 페스타, 벤처 펀드 등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그리고 문화유산 플랫폼, 비대면 관광 콘텐츠 같은 언택트 산업에 모두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공항도시 기본 용역과 간담회 등 통합신공항 건설 사전 준비, 내년 신도시에 착공할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상주로 이전할 경북농업기술원 보상과 설계, 의성으로 이전할 농업자원관리원 공사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포항 동부청사 건립, 모든 학생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그리고 도청 신도시 에너지종합타운 부지에 수영장 건립, 주민건강조사, 기금 조성 예산도 눈에 띕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부서 실링제를 도입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축소하고 필요 사업은 신규 반영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2,496억 원의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줄고 국고 보조 사업이 늘면서 도비 분담금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족 재원 1,600억 원은 지방채와 자체 조성한 기금을 빌려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내년 예산안은 경북도 의회로 넘어가 다음 달 14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군이 중점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국비 170억 원 등 3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 일원 4만 3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센터에는 해양치유 물질 발굴과 연구 개발을 비롯해 해수풀과 테라피 시설 등 휴양체험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울진군은 내년 1월부터 주요 관광시설을 패키지로 이용할 경우 최고 25% 요금 할인과 결제 금액의 20%를 울진 사랑카드로 환급해줍니다. 관광지 할인과 환급 대상은 성류굴과 과학체험관 등 울진군 지경 4곳과 왕피천 케이블카, 죽변해양 스카이레일, 울진 아쿠아리움 등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까지 할인과 환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고치고 통합 매표 프로그램 구축 등에 나섭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0에서 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하루 사이에 마치 두 계절을 오가는 듯한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꽤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 여러 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예년보다 낮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시가지 간선도로 17곳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이달 중순부터 10km씩 낮아집니다. 광명 삼거리에서 서천교 내거리까지 태종로를 비롯해 서라벌대로와 산업로는 현재 70에서 60km로 원하로와 용담로, 금성로 등 시가지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서 50km로 10km씩 하향 조정됩니다. 경주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경찰과 협의해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생산과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본부가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부품 1차 금속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증가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도 0.2% 늘어났고 수출은 기계, 화학공업 제품, 수송 장비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3.1% 증가했습니다. 또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구 0%, 경북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대구가 0.5%, 경북이 0.2% 상승했습니다.